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회사 임동성입니다. 아, 오늘은 그 양정철 민주원장의 부적절한 보고서가 한국 경제와 부동산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양정철 민주원장님께서 그 보고서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뭐 대비 형태로 해서 보고서 형식을 배포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 뉴스나 신문으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내용에 말씀 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일 그 경제전쟁, 뭐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한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한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되니 뭐 여당이나 뭐 쉽게 말하면 이쪽 뭐 청와대는 반일 감정 자극하고 이것을 총선까지 끌고 가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뭐 여당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뭐 준비할 것이 없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아마 잘 해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렇게 컨센서스가 되면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조국 수석,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말들이 그 하나의 궤적으로 연결이 되지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순신 발언만 계속해서 다니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 그 다음에 조국 수석도 뭐 계속 SNS에서 축창가 올리고, 뭐 하여튼 그 반일 감정에 대한 자극된 발언, 뭐 금모기 운동. 그래서 정부는 어떠한 이게 지금 한일 경제전쟁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안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대안이 하나도 없죠. 그냥 계속 그 반일 감정만 자극시키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 어제까지도 최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도에 가서도 또 뭐 이렇게 저도를 뭐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좋은 건데 거기서 또 뭐 발언하시는 게 그런 거죠. 저도에서 옥포 해전이 처음 출전해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뭐 승리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계속 이순신 장군 발언을 하고 이렇게 정치인은 그 보내주는 시그널이 있죠. 신호가 계속해서 지금 반일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적절하고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민주당 당원임을 떠나서 또는 뭐 그냥 국민의 시민으로서 예전에 보시면 조선시대 때 그 사색 당파의 싸움을 그대로 느끼는 것 같죠. 내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뭐 국가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서민 경제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자영업자들의 700만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뭐 좀 중소기업들이 다 망가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집권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정철 민주원장의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은 SNS 상에서 그런 포스터 문구도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도 그 민주당 차원에서 그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을 그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우리가 속칭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라고 그러죠. 또는 나쁘게 표현하면 뭐 문바라고도 말하는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표현 문구가 돌아다닙니다. 36년도 차마 이게 왔는데 8개월을 못 참겠느냐. 8개월만 반일운동하자. 8개월만 반일운동하자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 4월까지만 반일 감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시각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러한 한일 경제 전쟁, 반일 감정을 극도로 자극시켜서, 이게 아베도 나쁘죠. 아베도 뭐냐면 자기네가 그 3분의 2 개헌을 그 국회에서 5석을 점거하면 전쟁 가능 국가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소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을 의도적으로 또 한일 관계를 나쁘게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가상 적국을 기존에는 북한으로 했다가 가상 적국을 이제 남한으로 설정하는 아베도 물론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비난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 뭐냐면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을 잘할 때는 민주당을 뽑아주기도 하고 또 아닐 때는 무소속 사람들을 뽑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저는 투표 행위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행위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 자기네 집권만을 위해서 국민을 안중에도 없이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하댔기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권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번에 민주당에 있는 양정철 보고서 내용이 아주 그런 내용이란 거죠. 민주당의 민주원장 양정철 님의 그 보고서가 혼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민주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그 총괄 대표가 이해찬 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속들을 비바탕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차피 양정철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설문조사는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서 보고서 작성을 양정철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각이 일단 무섭다는 거죠. 시각이 뭐가 무섭냐면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그 시각은 틀릴 수는 있을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시각적인 해석인데 내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서로 비등비등하다 서로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괜찮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서로 비등비등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좌성향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등비등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우성향의 사람을 가지거나 시각적인 사람을 가지거나 또는 우성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경제 전망이라든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일본하고 한국이 경제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장기로 가면 한국이 초토화될 것이다. 초토화된 사유는 지금 일단 인구가 남한은 5,000명, 거기 일본은 1억 2천 명,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여행을 자제하자 이렇게 하면 인구를 떠나서 서로 간에 여행 업계가 파탄나고 예를 들어서 항공 업계가 파탄나고 하겠죠. 그럼 그것은 서로 버텨낼 수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식료품이라든지 일본산 예를 들어서 방사능 오염 되졌으니까 어차피 안 먹을 거 안 먹는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일본산 옷이라든지 일본산 이런 것은 서로 안 사입고 안 쓰고 신발 같은 거 안 쓰고 이렇게 하고 또 일본 사람도 우리 한국 거를 안 쓰고 하겠죠. 그래서 비등비등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초 산업에 있죠. 우리 반도체라든지 기계 산업이라든지 기계 장치 이런 것은 일본의 부속품을 쓰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제라든지 산업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한일 경제전쟁이 되면 한국이 경제가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하나는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리면 비등비등 할 것이다 라는 그 시각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한국이 아주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등비등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치면 한국에 있는 그 서민들이 꼬꾸라지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꼬꾸라지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비등하다고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다 작살나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되면. 물론 일본도 그렇게 타격이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우성향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경제 전반에 또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제학자나 산업학자 또 산업 지식인들이 말씀드리는 한국이 초토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일본 측에서 1차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고 SK와 삼성반도체를 타겟 삼아서 했었는데 또 2차가 곧 들어오겠죠. 그러면 산업 전반으로 펼쳐질 것 말이에요. 산업 전반에서 그러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다 작살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어디까지 작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이거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스스로 그 양정철 민주원장의 보고서처럼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서 선거판을 반일 감정을 자극시켜서 자기네들이 집권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당의 다수당을 점유하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네들은 좋겠죠. 그 다음 어찌됐든 간에 비등비등한 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꼬꾸라지겠죠. 그 다음에 기초산업이 뭐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다 망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원장의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영업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아예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피해가 있을 거라는 것은. 그런데 그냥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보고서 내용에 대기업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대기업이 알아서 잘 싸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의 시각들도 여기에 지금 다 답이 나왔죠. 힘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러니까 언급 자체를 아예 안 하고 대기업이 알아서 싸움을 잘 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기로 누적되면 지금이 이제 8월 1일이잖아요. 8, 9, 10, 11, 12에서 이제 5개월 남고 4월이면 1, 2, 3, 4, 3개월, 4개월 하면 8개월, 9개월 남았네요.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일본에서 계속 들어온 경제전쟁에 대해서 공격을 들어온 다음에 이것을 4월에 가서 총선에 승리하고 그때 쎄쎄쎄 하자, 즐겁게 지내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것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한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라서 뭐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경제전쟁이 펼쳐지면 2019년에는 어찌어찌 이렇게 버텨나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그러한 파급에 대한 싸우는 효과가 2019년 상반기에는 아마 2019년이 아니죠. 내년이죠. 2020년 상반기에는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너무 좀 힘들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주 52시간 인상, 주 52시간 적용,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에 했는데 수당들이 있죠. 주휴수당이라든지 이거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8천 얼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00원이 이미 넘어서 버려서 현실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많이 옵니다. 자영업 하신 사장님들이 대부분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수당 그 문제,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대부분 다 직원들을 잘랐다. 그리고 직원들이 1년을 못 채우게끔 6개월 정도 넘어가면 이 종업원이 뭘 잘못하나 해서 트집 잡아서 7, 8개월이나 90개월 사이에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가족 경영 2명이나 3명씩만 가족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 게 대부분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올 하반기에도 좀 지금의 그 최저임금, 그 다음에 주휴수당, 그 다음에 그 주 52시간 이런 거하고 겹쳤고, 또 뭐냐면 애국에서 지금 그다음에 미중 경제전쟁 지금 계속해서 사태가 좀 안 좋죠. 이거하고 겹쳐서 한미 또 한일 경제전쟁이 겹쳐져서 경제가 아주 안 좋을 것이다라고 봐서 지금도 지금 30, 40대 실업률이 가장 많고 50, 60대가 그 취업률이 높고 좀 이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실업률이 너무 높고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은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올 하반기는 좀 하여튼 안 좋은 걸로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런 대로 버티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2020년에는 한일 경제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계속 이순신 발언을 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일 또 방공 무슨 협정이 있죠. 그런 것도 다 폐지시켜버리고 뭣도 폐지시켜버리고 계속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 전선을 반일 전선을 항일 전선을 계속 확대시키려는 게 그 현재 집권당의 의식이고 경제에 관련돼서는 대기업들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이런 것 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 민주원장 보고서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준비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경제전쟁에 대해서 닥칠 것이 내년 2020년 상반기에는 좀 엄청 폭망 수준까지 어떤 폭망 수준이 아니더라도 엄청난 심대한 타격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가보면 그것은 이제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경제는 제가 말씀했처럼 현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들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힘들고 이렇게 계속 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도 더 늘어나고 돈이 돌지 않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죠.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되거나 실업이 장기간 되면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들은 또 부동산 경기 하락하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경기는 가장 나중에 온다는 거죠.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 1분위, 2분위자들, 3분위자들이 실업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작살난 다음에 부동산은 그 다음 단계에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많이 저는 이제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경제와 부동산에 믹서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파급력이 엄청 클 거라고 해서 지금 이런 강의라면 강의 형태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해서 될 거니까 만약에 본인이 자금 여력이 많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분위자들이 작살이 나든 솔직히 경제가 작살이 나든 또는 부동산이 폭락을 하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작살 나기를 또 도리어 희망하고 기대하죠. 그러면 현금으로 가서 주춤하겠다고 하는 의사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대출을 많이 끼고 있으신 분들, 저도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서 사실은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뭐냐면 소득은 안 들어오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만 계속해서 납부해야 되고 원금 상환해야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지금도 봐보면 혁신도시의 상가들이 계속 경매로 쏟아져 나와 있는데 부동산 가격들도 그런 거 해서 경매로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더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게 이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어차피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이제 힘든 대로도 이제 버틸 것이고, 그래서 제 말씀에 드릴 요지는 그러죠.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사람들은 선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 부동산이 그 대출 이자를 그 경제가 착살이 나든지 어찌든지 간에 내 직업은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나올 데가 있는지, 그래서 그 이자를 다 커버해 낼 수 있는지 이것을 점검은 해봐야 된다. 점검을 해봐서 내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구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양정철 그 민주원장 보고서처럼 대기업이 잘 싸워서 이겨줄 거고 뭐 별 타격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말한 것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고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유비무환이 그래도 좋지 않겠는가, 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